초거대 저비용항공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한진그룹의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였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합병해서 굉장히 커다란 저비용항공사로 재탄생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 구상이 현실이 된다면 이 통합저비용항공사는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시아 전체로 넓혀도 두 번째로 커다란 저비용항공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은 최근 이 통합저비용항공사를 만들 거고 그 통합저비용항공사를 대한항공 아래에 놓을지 한진칼 아래에 놓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하나로 합칠 수 있는가? 세 회사가 합치기에는 생각보다 걸림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과연 이 초거대 저비용항공사 구상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세 회사가 합치는 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넘어 이 세 회사가 합쳐진다면 우리나라 저비용항공 업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간단하게 왜 합치려고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저비용항공 시장이라는 곳은 어떤 업종보다도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에요. 항공사의 규모가 커지면 정비나 인력 운용 측면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 수가 늘어나면서 그 노선의 효율적 배치, 노선 간의 연계, 이런 걸 활용해서 또 비용을 줄일 수 있기도 하죠. 실제로 글로벌 항공사들 사이에 조인트 벤처, 그리고 노선 공유, 코드쉐어라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것도 이런 규모의 경제를 일정 부분 혜택을 누리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 저비용항공사가 탄생하면 노선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 에어부산이 부산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그 특징 때문입니다. 에어부산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하고 있는 항공사예요. 그래서 에어부산의 모든 국제선 노선은 전부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죠. 실제로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노선 가운데 약 35%가 이 에어부산 노선입니다. 그리고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수도권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두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항공사들이 합쳐지면 경남권의 여객과 수도권의 여객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비용항공 업계 자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 항공사들이 합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저비용항공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에서 1위 항공사인 에어아시아를 지금 어떤 항공사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 세 항공사가 합쳐지면 이 에어아시아와 한번 대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시장, 여행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지만 사실 이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항공시장은 이 항공 자유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항공사들이 거점 국가를 기준으로 영업을 해왔다면 이제 점점 자유롭게 노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한국기업평가는 2018년에 발간한 저비용항공사 성장을 위한 투자와 재무구조의 변곡점, 이런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항공시장 자유화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자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중국이나 대만 등 인접국가의 항공 자유화를 통한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시아 영내에서 5, 6단계 이상의 항공 자유화를 통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항공 자유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항공사들이 이 국내 항공사들이랑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경쟁사들이 아시아 전체의 이 저비용 항공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아시아에 대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초거대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은 에어아시아라는 공룡의 저비용 항공 업계가 완전히 먹혀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통합 저비용 항공사가 정말로 탄생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통합 저비용 항공사가 진짜로 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비용 항공사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종의 통일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는 진에어를 빼고는 모두가 기종을 통일하고 있어요. 진에어도 전부 다 이제 737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약 4대 정도의 777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죠. 문제는 진에어 그리고 에어서울, 에어부산의 기종이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조사가 아예 달라요. 아까 말했듯이 진에어는 보잉의 737과 777 소수, 그리고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에어버스의 A320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재 운용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일단 조종사가 A320을 몰다가 737을 몰려고 하면 새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이 조종사 면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조종사가 이 항공기를 몰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건데 이게 기종마다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A320 면장, B737 면장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이 여러 기종을 운영하는 FSC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예를 들어 이 B737을 몰고 있던 조종사가 나 이제 다른 항공기 몰고 싶다 이렇게 회사에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제 검토를 해서 그래 다른 항공기를 몰아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현업에서 일단 배제시키고 교육에 투입을 해요. 그리고 교육을 다 완료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에 또 이 비행 시간을 연수를 해야지 그때서야 이 다른 항공기를 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공기 기종이 제조사가 차이가 나버리면 항공사로서는 이 규모의 경제 중에 하나인 인력 운용 이거를 제대로 누리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항공기를 구매할 때도 단일 기종이면 당연히 협상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B737만 엄청 구매를 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 그러면은 보잉사한테 야 우리 이번에 737 엄청 많이 살 테니까 좀 깎아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19 직전에 제주항공이 보잉한테 B737 맥스 항공기를 50대를 그냥 한 번에 우리가 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 구매 과정에서 당연히 협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기종이 통일이 안 되면 이런 이점도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거점 공항 문제입니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의 공항, 거점 공항은 아까 말했듯이 수도권이죠. 그리고 에어부산은 이 부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 통합저비용항공사는 거점 공항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김해국제공항이 아무리 우리나라 제2의 국제공항이라고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과의 이 여객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수는 6,940만 명인데 김해국제공항의 여객수는 940만 명에 불과해요. 7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진에어로서는 이 통합 이후에도 이 서울 쪽에 거점공항 유지하면서 에어부산의 부산 노선을 흡수하는 것이 베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졸지에 연고항공사를 빼앗기게 되는 이 부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통합항공사의 거점공항을 부산으로 유치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산시와 부산의 이제 상공계, 뭐 예를 들어 부산은행, 부산 롯데호텔, 그리고 넥센 같은 곳은 에어부산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기도 해요. 이 부산시는 통합저비용항공사의 거점공항을 가덕도 신공항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걸림돌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모두 상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주주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합병안을 내놓는 게 좀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죠. 합병 비율 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기업 결합 심사입니다. 이 통합저비용항공사가 탄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19년 기준으로 이 통합저비용항공사의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시장 점유율은 약 38.5%가 됩니다. 저비용항공시장이 아니라 전체 항공시장으로 확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합친 한진그룹 항공사의 우리나라 전체 항공시장 점유율은 거의 66%에 육박하게 됩니다. 항공시장이 한진그룹의 독과점 시장이 되는 거죠. 산업은행까지 나선 역사적인 딜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는 어찌어찌 이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저비용항공사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것까지 다 한진그룹에 다 통합되는 건 우리가 못 봐주겠어. 라고 태클을 걸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에 이 독과점이 한국 항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국토교통부 소속 관행혁신위원회는 항공운송 사업자로 영업하는 국적항공사는 모두 9곳으로 겉으로는 다자경쟁 처지에 접어들었지만 대형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사 3곳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어 한국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여전히 높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한진그룹은 확실하게 통합저비용항공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통합저비용항공사가 탄생한다면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업계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통합저비용항공사가 탄생을 한다면
이 위의 항공사들과 아래의 항공사들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저비용 항공 시장이 2강, 제주항공, 진에어와 그리고 오약,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그리고 새로 이 인가를 받은 저비용 항공사 3곳, 이렇게 2강 5약 체제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제주항공이 아예 제3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그 통합 저비용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중장거리를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거리 노선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주항공은 이 통합 저비용 항공사와의 대결을 어느 정도 회피하기 위해서 중장거리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이전에 전통적 의미의 LCC 저비용 항공에서 벗어나서 MCC 중비용 항공사로 가려는 움직임을 잠깐 보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이코노미, 비싼 이코노미석을 판다든지 이런 건 사실 저비용 항공사에서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 이 항공권 가격, 이것과 관련된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저비용 항공사가 이 저비용으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일단 저비용 항공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저비용 항공사들이 해왔던 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초저가 이 항공권 경쟁, 이런 거는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전에는 항공 운임 1,000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저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실 항공사들의 체력도 좀 떨어진 상태고, 이런 초저가 저비용 공세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이 해외여행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한다면 저비용 항공사들이 굳이 초저가 항공권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신생 저비용 항공사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이를 빠르게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초저가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통합 LCC인 진에어가 항공권 가격을 자기들 맘대로 주무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조금 어렵습니다. 이 경쟁사가 사실상 사라져버리는 대한항공과 달리 이 저비용 항공 시장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저비용 항공사들과도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업종이에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쟁 상대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곳의 저비용 항공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저비용 항공 시장의 경쟁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안 그래도 지금 항공권 가격 너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든 이 진에어든 이 항공권 운임을 마음대로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에어,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서울 세 항공사의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과연 통합 저비용 항공사는 역경을 뚫고 우리 눈앞에 초거대 저비용 항공사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저는 돌아옵니다.